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42에서 45페이지 대단원 문제들 24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미리 풀어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은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3A 더하기 B를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1차 방정식 연립하듯이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구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요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 식을 2배를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2A 더하기 2B가 될 거고요. 6X제곱 마이너스 4XY 그리고 마이너스 2Y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5Y제곱이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은 3A 더하기 B가 바로 나오겠다는 거 좀 보이시나요? 그쵸? A랑 B를 각각 구한 다음에 3A 더하기 B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좌변 더해주면 3A 더하기 B라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그냥 5x제곱 더하기 3y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식 자체를 뭐 크게 변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거를 구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한 번에 안 보이시거나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 조금 복잡한 형태다 하면은 A랑 B를 따로 구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쵸?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위에 있는 두 식 A 더하기 B랑 A-B 요거를 더하면은 바로 B가 소거가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좌변 우변 각각 더해주시면은 좌변에는 2A가 남죠. B가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우변도 계산해 주시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왼쪽 오른쪽 2로 나눠주시면은 A가 뭔지 나올 거고요. 그 A를 뭐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어디든 대입하시면은 B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A 더하기 B를 직접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과 x세제곱의 개수가 모두 0이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전개를 했을 때 항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관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x제곱의 개수를 찾아볼게요. x제곱의 개수. 자, 그럼 x제곱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왼쪽에 있는 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거를 직접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자, 앞부분 x제곱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서는 x세제곱이 나오면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이미 x제곱보다 차수가 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뭐 곱해봤자 차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 후보가 되는 게 AX가 될 텐데 오른쪽 보시면은 BX가 있죠. 그러면은 AX랑 BX 곱해서 ABX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일단 AB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왼쪽에서 상수 2 곱하고 오른쪽에서 X제곱 곱하면은 2X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AB 더하기 2가 되겠다.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는 0이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B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전개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x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x세제곱 자, x세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x세제곱은 좌변에서 x세제곱 곱하고 우변에서 상수항 마이너스 2 곱해도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냐? 자, 좌변에서 ax제곱이랑 우변에 그쵸? 이젠 x제곱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역시나
x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왼쪽에 있는 요 2랑 오른쪽에 있는 어떤 항을 곱하든 세제곱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x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나왔고요. 그리고 ax 곱하기 x제곱해서 ax제곱이 나왔죠.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고 요 값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두 번째 식에서 a는 2라는 게 나왔고요.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한 a 더하기 b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다 전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바로 갈게요. 3번은 주어진 식을 전개하는 건데요. 이런 거 전개하실 때 그냥 막 전개하기보다는 형태를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뭐 전개하는 방법이 하나는 아니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제가 슬쩍 알려드린 식이 하나 있긴 해요. 뭘 알려드렸냐면은 곱셈 공식의 심화라고 해가지고 요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이거 전개하시면요 x 4제곱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 된다. 요거 제가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도 요거 인수분해할 때 설명을 드리긴 했거든요. 요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x제곱 첫 번째 풀이 일단 한번 쓰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뒷부분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x 4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인수분해할 때 했던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봤을 때 여기서도 그냥 전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바로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 x 몇 제곱? 그렇죠. 6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오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자, x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세요. x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은 그쵸? 요거 저 노란색 빼기 1에 노란색 제곱 더하기 노란색 더하기 1이니까 노란색 세제곱 마이너스 1 공식 그거 쓰시면 되겠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히 써드리면은 요런 공식이 있었어요. 이 공식에서 A자리에 X제곱 대입한 거랑 같은 형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X 6제곱 마이너스 1로 전개가 가능하십니다. 자, 요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르게 변형하셔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앞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하시면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니까 그거를 제가 순서를 적당히 조절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x 마이너스 1 쓰고요. 요거 쓰고 x 플러스 1은 뒤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주시면은 이제 보이시겠죠? 뭐가 보이냐면은 요 앞부분이랑 저 뒷부분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 그쵸? 앞부분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뒷부분 계산을 했더니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합차 공식 이용하시면 얘도 똑같이 x 6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이 x 6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땐 이거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요 형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쵸?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하는 건데 그 곱셈 공식의 변형도 이제
음, 내가 계산을 주어진 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꼴이 나올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꼴이 나올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나왔을 때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요거 인수분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렇게도 변형이 가능하지만 뭐 인수분해가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두 수의 합과 곱이 나왔을 때는 이런 변형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두 번째 공식 얘를 쓰면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40이었고요 x 더하기 y는 4니까 4의 세제곱은 64죠. 마이너스 대입해주시면은 12x y가 나옵니다. 그럼 xy는 그쵸, 2가 되겠죠. xy는 2다. 자, 그럼 여기서 x랑 y를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요거는 x 더하기 y제곱에서 2xy를 빼주면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x 더하기 y 4니까 16, 제곱하면 16이고요. xy가 2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됐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거 비슷한 거는 앞에서 했었죠. 그죠? 직육면체가 있을 때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든지 건널비라든지 뭐 부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쵸? 그 구하는 방법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편의상 여기다가 임의로 그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를 지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직육면체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길이를 모르니까 각각을 그냥 길이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가 같은 모서리가 몇 개씩 있나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길이 A짜리 모서리 몇 개 있다? 길이 A짜리 모서리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럼 길이 B짜리 모서리 몇 개 있겠어요? 이것도 네 개 있겠죠. 길이 C짜리도 네 개가 있겠죠.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에 4배를 해준 게 될 겁니다.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되겠죠. 자, 그 길이의 합이 3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라는 거 일단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건널비가 38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건널비 어떻게 구하냐? 자, 모서리 길이 2개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자, 먼저 옆에 있는 이 넓이 AB짜리 면이 몇 개가 있다? 그쵸, 2개가 있죠. 넓이 AB짜리 면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넓이가 BC짜리인 면도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넓이가 AC인 면이 몇 개? 2개 있다. 각각 2개씩 있겠죠. 그래서 총 6개의 면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쓰시면요, 넓이 AB짜리, 넓이 BC짜리, 넓이 CA짜리가 2개씩 있으니까 총 건널비는 왼쪽식처럼 될 거고 그 값이 38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2배 한 값을 찾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일단 냅둘게요. 세 번째,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이거 기억하시나요? 대각선의 길이. 자, 대각선 DF라고 할게요. 요 길이는 이제 루트에다가 모서리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죠. 그쵸? 곱셈 공식 떠올리시면 되는데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한 거에다가 뭘 빼줘요? 그렇죠. 마이너스 2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빼면은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었으니까 8이죠? 8이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제곱하면 6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38이었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은 루트 안에가 26이 나오죠. 아, 그럼 이거 그냥 루트 26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요게 우리가 구하려는 대각선 DF의 길이가 됩니다. 자, 요렇게 계산해 주시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근데 여기서 대각선 DF의 길이가 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봐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요 길이, 요게 우리가 찾고 싶은 길인데,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얘는 한 변의 길이가 c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길이가 뭔지 봤더니 요 길이,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이 노란색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요 길이 뭐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요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는요, 루트에다가 뭘 구하시면 되냐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네, 기억을 이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1이고 나머지는 2x-1이다. f2 값을 구하라고 했죠. 네, 요거는 식 작성하는 것만 익히시면 돼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2x-1이다 라고 했으니까 fx식을 그냥 준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이제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2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8이 되겠죠?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면 바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위에 있네요. 주어진 다항식이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질 때 a, b에 대해서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식 세우는 거죠. 그쵸?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6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나눠 떨어진다. 자,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옆에 몫이 있을 텐데 나머지는 0이죠. 그쵸? 그럼 뭐예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 지금 좌변이 3차식인데 몫이 2차죠. 그러면은 2차식으로 나눈 거죠. 그럼 몫은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가 이 1차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2차식에서 x제곱이랑 1차식에서의 최고차항 곱해가지고 x세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1차식의 최고차항 요게 x가 될 수밖에 없죠. 몇 x냐라고 했을 때 1x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수항을 봐줄 건데요, 상수항, 좌변의 상수항 6이죠. 그럼 상수항은 어떻게 나오냐? 우변에서 b랑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요거를 곱해가지고 상수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b랑 뭘 곱해가지고 이제 저 상수항이 나올까? 요거를 보시면은 되는데, 자,
근데 b가 뭔지 모르니까 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딴 부분,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4x제곱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4x제곱. 자, 이 x제곱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x제곱이랑 여기 상수 곱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랑 요거 x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3x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상수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차식 만들어냈고요. 아까 했던 거 저 노란색 부분 보시면은 마이너스 3이랑 b랑 곱해가지고 6이 나온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b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시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부분을 봅시다. 뭐 볼 거냐면요, 이제 a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1차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ax가 어떻게 나올까? ax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x죠. 그리고 얘랑 얘 곱하면은 3x죠. 그럼 두 개 더하면 x잖아요. 그럼 a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2고요. a는 1이니까 a분의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택해 주시면 됩니다. 할만하시겠죠? 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짜맞추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뭐 조립제법 쓰셔도 괜찮아요. 조립제법 쓰셔가지고 어떻게 볼 거냐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6 요거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요, 여기 3차식에 개수들 쭉 써주시고 쭉 쓰고 여기다가 3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요 사이에 이렇게 미지수 a가 들어있어서 뭐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한데 괜찮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때 나머지가 뭐다? 나머지가 바로 3a-3인데 나눠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0이 돼야죠. 따라서 3a-3이 0이니까 a는 1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 a는 1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몫이잖아요. 그럼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여기서 b 값이 나오죠. 이 마이너스 2가 바로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풀이 알려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다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하셨으면은 이제 저는 다음 페이지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항식 나와 있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P값을 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치대입법, 두 번째는 개수비교법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개수비교법을 쓰려고 봤더니 오른쪽에 뭔가 식이 정확히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fx라는 식을 세우기도 까다로운 게, 자, 좌변이 지금 10차식입니다. 그럼 우변도 10차식이 돼야겠죠. 근데 f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2차식이라서 fx는 8차식이 나와요. 그 개수 다 미지수로 놓는다? 쉽지 않죠. 그래서 개수비교법으로는 이거는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식을 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애초에 미지수 a, b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진짜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런 때는 차수가 너무 높네? 그럼 이거 그냥 수치 대입법으로 숫자 대입해야겠다. 그러면은 미지수가 a, b 두 개니까 그냥 적당히 숫자 두 개만 대입해주면은 AP 값 찾을 수 있겠지, 요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어떤 수를 대입해야 될지가 바로
나와요. 왜냐면은 fx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 앞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fx를 안 구하고 여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밖에 없죠.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1일 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x에 1을 대입하시면요, 좌변은 1-a 더하기 b가 되고 우변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b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한다. 그러면 우변은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요. 그리고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a와 b에 관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해 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더해 주시면은 2a는 마이너스 14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a, b 두 개 곱한 거죠. 그래서 35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8번도 간단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9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9번에서는 x 더하기 y는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a, b 값을 정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항등식 문제냐라고 하면은 요거 항등식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모든 실수, 진짜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더해서 2가 되는 xy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항등식 문제와는 다릅니다. 근데 물론 저 x 더하기 y는 2만 만족하면은 xy에 뭘 대입해도 되기 때문에 적당히 xy에다 한 번에 값을 대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 0 넣고 y에 2 넣으면 되죠. 아니면은 x에도 1 넣고 y에도 1 넣어도 괜찮아요. 그쵸? 저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수를 대입해가지고 a, b의 값을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대입이잖아요. 그래서 저 식을 만족하게만 대입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에 0 넣고요, y에 2 대입해 볼게요. 그럼 x 더하기 y가 2가 되니까, 자, 그럼 x에 0 넣고 y에 2 넣었으니까 4b 더하기 2-4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b값 나오죠? b는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럼 하나 더 대입할 건데 거꾸로 갈까요? x에 2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4에 2 더하기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이거 a도 2분의 1이었네요. 자, 그러면 끝났죠. 뭐다? b도 2분의 1이고 a도 2분의 1이니까 a 빼기 b 하면은 뭐예요?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넣어도 괜찮다. 단지 여기는 x 더하기 y는 이르는 조건이 좀 붙어 있을 뿐이다. 그러면은 저거에 만족하는 값만 대입하면 된다 라는 거. 근데 이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좀 아는 형태의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요. 자, 요거 제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은 x 더하기 y가 2잖아요. 그러니까 y 대신에 2-x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y 자리에다가 2-x를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은 ax 제곱 더하기 x의 2-x 더하기 b의 2-x의 제곱이고 더하기 x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뭐예요?
y가 없죠. x만 들어있는 식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이제는 x에다 뭘 넣던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수나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요거 전개하셔서 식 정리한 다음에 그 미지수 값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 대입은 아까 했으니까 이제는 식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좌변을 제가 전개해 볼 건데요. ax제곱 있죠? 그리고 x 곱하기 2-x니까 그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b에다가 2-x의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bx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4bx 더하기 4b가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x랑 마이너스 x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만 남죠. 자, 그러면은 여기 식을 계산해 보면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2-4b x 더하기 4b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식 전개한 게 요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뭐예요? 이게 0이 되려면은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애도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x 앞에 곱해져 있는 애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지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것과 2-4b가 0이니까 b는 2분의 1이겠죠. 요거를 알죠. 따라서 a 값도 2분의 1이고 b도 2분의 1이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은 푸실 수 있어야 되고, 항등식의 본질을 생각하자면은 1번 풀이가 여기선 사실 꽤나 간단하죠. 하지만 두 번째처럼 푸는 것도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항등식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기본 개념 자체는 같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요거 한번 식을 쓰도록 할게요. 자, fx를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x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제 뭘 하냐면은 q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대요. 자, 그러면 식을 써야죠. 자, qx에 집중해서 식을 다시 쓰면요. q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그거 모르니까 q1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식 한번 전개해서 쓰시면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2에 q1x 더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 fx를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요거 뭐였죠? 그쵸, 나머지 정리 기억하시죠? 이 나머지가 바로 f2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f2를 구해버리시는 거예요. f2 x에다 2 대입하시면은 x-2가 있으니까 요 부분이 통째로 0이 돼요. 그럼 뒷부분에다만 대입을 하시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1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식 작성만 잘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나머지 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주어진 다항식이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도록 PQ 값을 정해라 라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식 한번 써주시면요. 요거 제가 교과서 설명할 때 드렸어요. 우리가 인수정리 같은 경우는 1차식으로 나눌 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경우도 인수정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제가 한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식 한번 써볼게요. fx가요 x-1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써져요. 그럼 뭐다? 이거 x에 1 넣으면 0 나오고요.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죠. 인수정리죠. 자, 그러면은 대입을 해서 PQ 값을 구합시다. 먼저
F1 계산하시면요 P 더하기 Q-1이고 그 값이 0이니까 P 더하기 Q는 1이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 F-2도 0이죠. 직접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P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인데 얘가 0이죠. 그러면은 4P 마이너스 2Q가 10이니까 2P 마이너스 Q는 5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은 끝나죠. 자, 왼쪽 오른쪽씩 더해주시면은 3P가 6이니까 P는 2고 Q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혹시나 인수 정리라는 거 눈치 못 챘어도 식만 세울 수 있으면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12번 보실게요. 두 다항식에 대해서 이 두 다항식을 합한결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뭔가 F2나 G2라는 값이랑 관련된 값들이 계속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F2를요 A라고 하고 G2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5죠. 그거는 저 x자리에 2 대입한 값이 5란 얘기고, 그럼 f2 더하기 g2가 5니까 a 더하기 b가 5란 얘기죠. 그쵸? 그 다음 fx 세제곱 더하기 gx 세제곱을 x-2로 나눈 나머지도 결국 저 식에다가 2 대입한 거니까 뭐가 된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35란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거는 뭐다? fx, gx에 2 대입한 거니까 a, b의 값이 얼마냐, 요걸 찾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있고 합을 알아요. 그때 곱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까도 했어요. 요 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좌변에 35 대입하고 우변에 a 더하기 b 자리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은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5ab가 90이 나오니까 ab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6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있을 때 이걸 하나하나 F2, G2 이렇게 쓰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하나의 문자로 바꿔가지고 보시면은 훨씬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13번 갑시다. fx를 주어진 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죠. 열심히 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fx를 x제곱 더하기 2x-3으로 나눌 나머지인데 요거 편의상 제가 인수분해 하면서 갈게요. x제곱 더하기 2x-3이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나오고요. 이때 몫을 q1x라고 합시다. 더하기 2x 플러스 5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같은 식인데 같은 식을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인수분해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요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몫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q2x라고 쓸 거고요. 이때 나머지는 3x-2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fx를 x제곱 더하기 x-6으로 나눈 나머지죠. 근데 저것도 인수분해하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x 더하기 3이랑 x-2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합시다. 이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는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로 이렇게 ax 플러스 b로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a, b 값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필요해요. 자, 그 식 2개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몫을 구하지 않고 QX를 구하지 않고 A와 B에 대한 식을 찾고 싶으니까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애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3이 0일 때랑 두 번째 x-2가 0이 될 때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게 바로 어디 있냐면은 위에 있는 식에 숨어 있죠. 그쵸? 여기랑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뭐가 남아요? 우변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이젠 뭐 f-1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딱 우리한테 필요한 거 x에 2 대입한 것만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우변은 4가 나오죠. 자, 그럼 됐습니다. 저 2개의 식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b만 남죠. 그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 f2가 4니까 x에다가 2 대입해 주시면요 이것도 2a 더하기 b만 남아요. 그러면은 4가 되겠죠. 그럼 이거 2개 연립하면 a, b 값 모두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a는 1이고 b는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a는 1, b는 2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a가 1이고 b가 2니까 그냥 x 더하기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x 더하기 2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정보들도 알 수 있어요. f1도 0이고 f-1도 0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정보는 문제 풀 때 쓰이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식 세우는 문제였죠.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식 세우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43페이지 마지막 문제 14번으로 갈게요. 주어진 3차식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눠 떨어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식 보시면은 fx 더하기 8이죠. fx 더하기 8이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몫을 모르니까 몫을 q1x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식 1-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때 몫을 q2x라고 합시다. 이때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f2의 값이 얼마인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걸 찾아봅시다. 뭐 할 거냐면은 이제 fx로 식을 바꿔줄 건데요. 근데 문제 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fx가 몇 차식인지를 줬죠. 3차식 fx라고 줬죠. 3차식 fx.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요 fx라는 식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왜 드냐? 자, 첫 번째 식 볼게요. 첫 번째 식에서 제가 8을요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2의 제곱에 q1x가 있고 마이너스 8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q1x 몫이 얼마인지 대충 잡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fx가 3차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몫은 1차식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a는 0이 아니겠죠.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fx식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식에서 뭔가 fx에 관한 값을 2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2개나. 왜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기 때문에. 자, 어떤 거 할 수 있냐? 먼저 x에 1 대입하시면요 1 마이너스 f1은 0이죠. 그쵸? 우변이 0이 되게 1을 대입해 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f1은 1이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넣어도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역시나 0입니다.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도 1이구나. 요렇게 값들을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대입하시면은 끝나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대입을 합시다. 첫 번째로 F1은요. F1은 대입하시면은 9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8이 되는데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다? 1이 되겠죠? 마찬가지 F 마이너스 1도 1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8이 1이니까 A 마이너스 B로 할게요. A 마이너스 B의 값은 갑자기 펜이 안 써지기 시작했다. 애플 펜슬이 배터리가 다 됐나 봅니다. 잠깐 충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 이어서 가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B의 값도 구하실 수가 있겠죠. A-B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요 두 개 연립하시면은 A 값, B 값이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4고요. B는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는 뭐냐? 계산을 한번 더 해야겠네요. 구하려는 나머지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2가 될 거고요. 요거는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6에다가 2a 더하기 b가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해야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8까지 해주네요. 그럼 마이너스 56이 되겠죠. 요게 우리가 찾는 나머지가 됩니다. 마이너스 56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1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 작성하는 거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익숙.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스타일도 하실 수 있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작성하는 유형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차수를 줘서 이런 몫이 몇 차인지 요거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14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페이지 넘기셔서 44페이지 15번부터 다시 가도록 할게요. 44페이지 15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어쩌고저쩌고 몫과 나머지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 B, C, D, E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어진 다항식 앞에 있는 개수만 이렇게 따가지고 쓰면요. 벌써 뭐 B 값은 나왔죠?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니까 이 자리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립제법 쓰듯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 내려오고 마이너스 2 곱하고요. 더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쓸게요.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갑시다. 그럼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주면 4a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더하면 4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딱 닫아주시면은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나머지가 2라고 했죠? 따라서 a 값은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은 맞죠? 그쵸? 그 다음에 b 자리에 있는 거 뭔가 하고 봤더니 4죠. 그럼 b는 4도 맞죠. 그 다음에 c 자리에 있는 게 뭔가 볼 건데 c 자리에 오는 거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와야 되죠. 그쵸? c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네요. 뭐 나머지도 확인해 보셔도 되긴 하는데 자, D 자리에 오는 게 바로 얘죠. 근데 A가 1이니까 D는 2가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럼 맞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 자리가 어딨죠? E에 마이너스 2 오는 거 요거는 그냥 바로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다. 틀린 거는 3번밖에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쓰실 때 이런 식으로 미지수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의 12제곱 어마어마하죠. 요거를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 17의 13제곱을 18로 나눈 나머지를 R2라고 할 때 R1, R2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요. 우리가 직접 수계산을 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쵸? 수계산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혹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응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쵸?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얘를 거꾸로 이제 문자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15를요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6의 12제곱이라는 거는 16의 12제곱은 x 플러스 1의 12제곱이 되겠죠. 그쵸? 요거 한번 쓰고 갈게요. 그냥 16의 12제곱 16의 12제곱은 15 플러스 1의 12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12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얘를요 이제 x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런데 요거 전개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를 볼게요. 이거 전개하시면요 x의 12제곱 올 거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몇 x가 올 거고 몇 x의 11제곱이 올 거고요. 또 뭔진 모르겠지만 몇 x의 10제곱이 오겠죠. 요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몇 x 나올 거고 x의 1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이제 상수항이 나올 텐데 상수항은 그냥 1의 12제곱이니까 1이죠.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1의 12제곱을 계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x로 나눈다고 할게요. x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다 x가 들어있잖아요. 하나씩. 최소 하나씩은 다 x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x로 나눠 떨어지죠. 그쵸? x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1. 그럼 뭐다?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찾는 요 1이 바로 R1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x로 나눈 나머지는 R1이다 1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 17의 13제곱을 18로 나누는 거니까 요거는 18을 한번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7의 13제곱은요 17의 13제곱은 x-1의 13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x의 13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뭔진 모르겠지만 몇 x의 12제곱 있겠고 또 몇 x의 11제곱 있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겠죠. 그러다가 또 몇 x 1제곱 나올 거고 근데 그 마지막에 상수항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을 13번 즉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이 부분, 요 부분은요 x가 적어도 하나씩은 곱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x로 나누면은 저 빨간 네모친 부분은 나누어 떨어집니다. x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남냐? 뒤에 있는 마이너스 1만 남는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마이너스 1이 나머진가? 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머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지금 x라는 거를 이용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저 x가 다 18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처럼 보이는 그냥 수의 나눗셈이에요. 수의 나눗셈. 그럼 수를 나눗셈을 한다고 할 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온다? 안 되죠. 그쵸? 나머지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줄 거냐? 아, 요거 제가 앞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을 이제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은 자, 어차피 x가 18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 x를 했으니까 그냥 0이죠. 위에랑 같은 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네모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x가 적어도 하나씩은 다 들어있으니까 x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그럼 남는 게 뭐냐? x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은 10 얼마? 7이죠.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0 이상이고 그리고 나누는 수 x 18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가 될 자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R2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7로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R1 더하기 R2의 값은 18이 되겠죠. 그쵸? 18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 나머지의 조건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잘못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고요. 얘를 이렇게 보셔도 되기는 해요.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은 이제 나머지끼리 뭐 곱셈,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16의 12제곱 있죠? 요건 뭐예요? 16, 16, 16 해서 16이 12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12개의 16이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아이고. 16이 12개가 곱해져 있어요. 이거를 15로 나누죠. 15로 나눌 때 이 16의 12제곱을 한 번에 15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을 전부 다 15로 나눠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만 볼게요. 16을 15로 나눈 나머지 16을 15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또 16을 15로 나눈 나머지 1이고요. 16을 15로 나눈 나머지 1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끼리 곱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6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그걸 12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게 1이잖아요. 이게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나머지끼리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17의 13제곱이다? 그럼 요거 지금 17이 13개가 있는 거죠? 17이 13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17, 13개. 그럼 이것도 나머지의 관점에서만 보셔도 돼요. 자, 나머지. 근데 그 나머지를 구할 때 약간 뒤쪽으로 좀 나중에 보정을 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줄 거냐면은 자, 17을 18로 나눠요. 18로 나눴을 때 요거를 그쵸? 17 나누기 18을 한다? 그럼 나머지가 17이죠. 그쵸? 나머지가 17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제가 어떻게 보정을 해줄 거냐면요. 요거 아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17에서 18 빼가지고 마이너스 1 나온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얘는 나머지가 아니지만 마이너스 1이니까 나머지가 아니지만 약간 가짜 나머지처럼 진짜 나머지를 찾기 전 단계의 나머지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요. 17에서 18 빼준 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마찬가지 17에서 18 빼면은 마이너스 1 나오고 요것도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을 총 몇 번 곱하게 된다? 마이너스 1을 13번 곱하게 돼요. 그럼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가짜 나머지예요. 진짜 나머지가 아니에요. 보정을 해줘야 되고 보정 어떻게 해주냐? 여기다가
플러스 18을 해가지고 17로 만들어 주시면은 요게 우리가 찾는 진짜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나머지다. 요런 방식으로 찾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런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네, 요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왼쪽에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되고, 네, 왼쪽에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특히나 요 두 번째를 좀 신경 써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6번은 요렇게 넘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은 값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이때 x세제곱 더하기 뭔가 복잡한 형태의 시계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센스 있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볼 거냐면은 x랑 y 자체는 굉장히 좀 복잡하죠. 수가 좀 복잡해요. 하지만 이거를 더하면은 4고요. 곱하면은 1이죠. 곱하면은 이제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에서 1 되죠. 그래서 합과 차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값도 합과 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x랑 y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식을 변형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이거 계속 나오죠?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y로 묶어주시면은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까지가 될 거고, 얘는 계산하면은 요렇게 묶이겠죠. 결국에 공통점은 뭐다?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되겠죠?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하시면은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러면은 18번 갈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힘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다항식이 아래와 같이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요거 우리 많이 했었죠? 했었나? 했었을 거예요. 자, 제가 요거 조금 특이한 인수분해 형태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요거요 제가 완전 제곱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x 4제곱에 근데 완전 제곱꼴로 만들려고 보니까 몇 x제곱 y제곱인지가 안 나왔죠? 자, 그러면은 64는 8의 제곱이니까 그거 2배 해주시면은 여기 16x제곱 더하기 16x제곱 y제곱 해서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던 16x제곱 y제곱이 나왔으니까 요거 다시 빼주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부분은요 x제곱 더하기 4y 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4xy의 제곱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쏘리, 여기 잘못 썼다. 이거 8y 제곱이죠? 그쵸? x제곱 더하기 8y 제곱의 제곱. 자, 그럼 이제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합차 공식 쓰시면 되겠죠? 순서 스무스하게 바꾸면서 요렇게 합차 공식 써주시면은 크게 잘못했다. 자, 요거죠, 요거. 요렇게 해주시면은 끝나게 되네요. 그랬을 때 a가 지금 문제에서 0보다 크다고 했고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 4가 바로 a가 되겠고, b가 8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a는 4, b는 8이니까 a 더하기 b 하시면은 12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제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혹시나 이 인수분해를 까먹으셨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개하시면 돼요. 자, 요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럼 인수분해의 반대 뭐예요? 전개하시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요 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a, b 값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한 번에 풀어주시는 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렇게 한 번에 풀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요거의 인수가 아닌 거라고 했는데 요거 뭔가 반복되는 형태가 있고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냥 바로 뭐 해주시면 돼요? 치환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뭘로 치환할지는 여러분의 취향인데 저는 여기서요 x제곱 더하기 x를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를 t라는 식으로 치환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t-15가 되고 t-17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5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전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죠? 자, 더하기 15 곱하기 17 빼기 15죠. 그러면은 15 곱하기 16인데 15 곱하기 16은 240이죠. 자, 요렇게 됩니다. 혹시나 요거 계산 안 되시면은 그냥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화이팅입니다. 너무 무책임한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계산 방법은 다양한데 자, 요건 그냥 참고. 자, 상수항이 지금 15 곱하기 17 빼기 15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요 15 곱하기 16으로 보셔도 괜찮죠? 이게 더 힘든가? 그럼 이렇게 보셔도 돼요. 15 곱하기 17은요 16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은 16 빼기 1 곱하기 16 플러스 1이잖아요. 합차 공식이죠. 그럼 16 제곱 마이너스 1인데 16은 4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256 빼기 1이니까 255죠. 여기서 15 빼면 뭐예요? 240이죠. 뭐 계산 간단히 되죠. 아니면 그냥 계산해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튼 240을 찾아줬습니다. 근데 이거 숫자가 크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죠. 그쵸? 그래서 숫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12랑 2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려놔 주시면 돼요. t자리에다가 x제곱 더하기 x를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아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고 요거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x 플러스 4 있죠? 그리고 x 마이너스 3 있고 x 플러스 5 있고 x 마이너스 4도 있으니까 3번만 없죠. 3번만 없죠?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답은 3번이 돼요. 자, 물론 이것도 뭐 다른 방식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푸냐면은 인수라고 하면은 만약에 x-4가 인수라고 해봐요. 그러면 위 식에다가 4 대입한 게 0 되겠죠. 그쵸? 위 식에다가 4 대입한 게 0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입하면은 앞에 건 16 더하기 4니까 20 빼기 15 하면 5죠. 그리고 16 더하기 4 20이고 17 빼면은 3이죠. 마이너스 15니까 0 되죠. 그러면은 5 x-4는 인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푸시는 분들도 뭐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넣어보시면 3 넣어도 0 나올 거거든요. 0 나올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안 나오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3번은 답이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쵸?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이렇게 푸는 거를 일단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막 운이 나빠서 답이 5번이면은 대입을 몇 번을 해야 돼요? 5번을 해야 되죠. 그러느니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빠를 수도 있다. 네, 그 점 알아두시면 되고, 물론 이렇게 못 푸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풀어서 맞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주어진 다항식이 아래 형태와 같이 인수분해가 될 때 F3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식 써야죠. 자, 식 쓸게요.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가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fx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냥 씁시다 일단.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 대입하고 싶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래야지 이제 우변이 0 되니까. 자, 그럼 먼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우변은 0이 되면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뭐 해줄 거냐? 자, 제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었는데 요거요 식을 살짝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b는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요거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어진 다항식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다항식이 써지게 되겠죠. 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fx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왼쪽 식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요거 조립제법으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왼쪽에 있는 거 조립제법 쓰기 위해서요 요렇게 개수만 따로 떨어뜨려서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적어줄게요. 그럼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a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내려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올라가면은 a 플러스 1 되니까 당연히 두 개 더하면 나머지 0 나오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다? 여기 몫에다가도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은 1 넣고요 마이너스 1 넣고요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럼 2 나오죠. a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남는 거보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인데 요게 나머지가 될 거고 요 값이 0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요? a가 마이너스 2래요. 근데 f3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f3은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 3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80 x에 3 대입하시면은 81 더하기 9a인데 일단 씁시다. 9a 더하기 b가 3 넣었으니까 16이죠. 16f3이 됩니다. 자, 그런데 a가 마이너스 2고요 b는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그럼 b는 1이죠. 요렇게 되니까 이 값이 바로 16f3이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끝났죠? f3은 얼마가 돼요? 너무 빠른가? 왼쪽 식 계산해 보면은 82 빼기 18이니까 82 빼기 18? 64죠. 그쵸? 그럼 16f3이 64니까 f3은 4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은 끝나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조립제법 쓸 때 일단 조립제법을 이렇게 연속으로 쓸 수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에 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2번 넣어도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요겁니다. 일단 첫 번째 식 요거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자, 분석을 조금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요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일단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몫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가 0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우변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fx로 묶이기 위해서는 어디? 여기 뒷부분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겠죠. 자, 그럼 지금 노란색 밑줄 친 부분 개수만 따로 쓰면 바로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얘도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질 거니까 옆에다가 마이너스 1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 x 플러스 1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서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요 몫이 어디 있냐면은 얘죠. 이게 바로 몫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 계산을 하고 나면은 fx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에 곱해진 요 녀석이 뭐예요? 이게 fx입니다. 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fx라는 애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은 끝났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그럼 f3은 뭐예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fx를 직접 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조립제법을 안 써도 괜찮아요. 조립제법을 안 쓰고 가려면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일로 좀 가져올게요. x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가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fx로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좌변이 4차식이니까 우변은 똑같이 4차식이 나오려면은 fx는 2차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fx는 2차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거 전개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그럼 뒤에 어떤 2차식이 와야 될까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확대해서 볼게요. 먼저 최고차항은 여기가 x제곱이 와야겠죠. 그래야지 앞에 있는 x제곱이랑 곱해가지고 x4제곱이 나오니까. 그쵸? 상수항이 뭐가 될까? 상수항은 b가 돼야 돼요. 1이랑 b 곱해서 b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제 1차가 뭐일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데, 자, 1차가 뭐일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볼게요. 자, 보시면은 2x랑 x제곱 곱하면은 2x 세제곱 나오죠. 근데 좌변에 x 세제곱이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럼 3차항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2x 세제곱이다? 그러면은 또 다른 3차항 만드는 거. 여기 x제곱이랑 요 몇 x를 곱해서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제 좌변에 x 세제곱이 안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거 할 수 있냐? 자, a랑 b 값을 이제 찾으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서 뭐 x제곱 볼까요? 1이랑 x제곱 곱하면 x제곱 나오죠. 그리고 또 x제곱 어떻게 나와요? 2x랑 마이너스 2x 곱하면은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4x제곱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x제곱이랑 b 곱해도 x제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b 있으니까 b 마이너스 3인가? 3의 x제곱이 a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 찾았다? b-3은 a라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래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대입을 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을 찾았다고 할게요. 대입을 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을 찾았어요. 자, 그럼 요거 연립하시면 되죠. 두 번째 식은요, a-b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니까 요거 두 개 더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b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한 것과 정확하게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전개해서 푸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었죠. 저는 보통 이 풀이를 더 선호해요. 식 전개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요게 첫 번째 풀이가 되겠고 요게 두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익혀주시고 저는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여기 있군요. 자,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f71 숫자가 너무 크죠? 요거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나왔네요. 자, 그런데 71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는 거는 에이 아니겠지, 뭔가 식이 간단하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요 fx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뭘 넣어야지 0이 될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침 이거 1 넣으면 되나요? 1을 대입해봤더니 f1이 0이 돼요. 그러면은 x-1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최고 옆에 있는 거 2차식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x제곱이고 몇 x인지 찾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9랑 곱해서 9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인데 여긴 7x제곱이니까 여기는 8이 오겠죠. 그쵸? 이 정도 인수분해 이제 빨리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건 인수분해 바로 되죠. 그쵸? x-1이 하나 더 나와줄 거고 x 플러스 9가 나오면은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자, 따라서 f71은요 71 대입해봤더니 71 빼기 1이네요. 그럼 70의 제곱이죠. 일단 씁시다. 70의 제곱이고 곱하기 71 더하기 9니까 80이죠. 자, 어려워 보이지만 하실 수 있어요. 요거 70의 제곱이니까 4900이고요. 곱하기 80입니다. 자, 근데 이거 뭐 0 3개 뒤에 붙여주고요. 그냥 계산하세요. 이제 뭐 방법이 없죠. 8, 9, 70이고 8, 4, 32니까 3, 9, 2, 00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은요 3 더하기 9 더하기 2, 뭐 0은 더해봤자죠. 해서 1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4다. 이 정도 계산은 어쩔 수 없이 해주셔야겠죠. 그래도 71을 그냥 대입하는 것보단 훨씬 할만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4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3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문제 가도록 할게요. 22번부터 봅시다. 주어진 식을 이제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심지어 30차식이에요. 엄청나죠? 요걸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을 해보죠. 그러면은 x30의 개수 쓰시면 1이죠. 그 다음에 20 이거 말하기도 힘든데 x의 29제곱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 0 써주시고요. x 28제곱 없어요. 0 쓰시죠. 쭉 이렇게 계속 씁시다. 자, 그러고 뭐 x제곱도 없고요. x도 없죠.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생략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x-1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다 1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내려오고 1 곱해서 위로 올리고 다시 더해서 내려오고 1,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요거 이 사이에 있는 거 전부 다 1이 나오겠다라는 거 느낌 오시나요? 1, 1, 1, 1이 계속 나오겠죠. 여기 또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다가 마지막이 돼서야 0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는 x-1로 나눠 떨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x 30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1 넣으면 0 나오니까 당연히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겠다, 요거 생각이 드실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몫을 어떻게 적느냐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몫이 나오잖아요. 자, 생각을 합시다. x 30제곱을 x 30제곱 마이너스 1을요 x 마이너스 1로 나눠요. 그럼 몫이 몇 차? 그쵸, 29차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쭉 나와가지고 상수항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요 1이 의미하는 거는 29차 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1은요 28차, 그리고 그 다음에 1은 27차 항의 개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 나오고 1 나오면은 끝나게 되겠죠. 요게 우리가 찾는 몫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은 적당히 이렇게 생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래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래 x가 뭐냐면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예요. 자, 그럼 요거는 식을 이렇게 써봅시다. 자, 두 번째,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요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나올 텐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거예요. 그럼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 두 개만 찾아주면은 미지수 a, b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거 x의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a 더하기 b만 남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b가 마이너스 a다 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x 30제곱 마이너스 1이요 지금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b 자리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a를 쓸게요. 그러면은 이거 식 어떻게 변형을 해줄 수 있냐면, 자, a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x-1이 있고요, 여기도 x-1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1로 묶어서 써봅시다. 그러면은 앞에는 x-1이 두 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묶일 거고요, 뒤에는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보이는 게 뭐냐? 선생님 요거 해석을 x 3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바로 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x 3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몫을 구했죠. 1번에서 구한 게 바로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게 바로 계산을 했을 때 뭐가 된다? x 29제곱 더하기 x 28제곱 더하기 점점점 x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은 좌변에 이거 쓰고요, x 29제곱 x 28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뭐다? x 마이너스 1의 qx 더하기 a다. 자, 그럼 우리가 qx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x에다 뭘 대입하고 싶어진다? 그렇죠,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싶어진다. 그럼 a 값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x에 1 대입합시다. x에 1 대입하시면 좌변은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쭉 1을 더하죠. 그게 바로 a가 되는데 총 1을 몇 개나 더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29 여기다 1 넣고 x28에 1 넣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되냐? 지금 총 1이 몇 개가 있어요? 그쵸, 30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세기 힘드신 분들은 x의 1제곱부터 x의 29제곱까지 1을 대입하면은 1이 29개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총 30개의 1이 더해지겠구나. 따라서 a는 30이겠다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b는요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30이 되고 우리가 찾는 rx 나머지는 ax 더하기 b였죠. 따라서 rx는요 ax 더하기 b니까 30x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은 나머지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인데 일단 문제 1번에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서 조금은 할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힌트 없이 그냥 바로 2번을 했으면은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22번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23번 보도록 합시다. 얘도 열심히 식 작성해야겠네요. 다항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다항식의 나눗셈 이용해서 식 작성합시다. 자, 먼저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q1이라고 할게요. q1x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입니다. 두 번째,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x-2로 나누면은 몫이 뭐 q2x라고 할까요? 이때 나머지가 4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1이요. 그쵸?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냐? 당연히 그걸 대입하면 q1x 몰라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f-1은 4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요거는 그냥 바로 사실 나머지 정리 쓰시면은 f2는 4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걸 이용해서 두 가지 값을 찾아봤고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그럼 몫을 그냥 제가 qx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를 적을 건데 나머지가 지금 3차로 나누는 거죠. 식을 지금 3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나머지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나머지고 얘가 rx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r0죠. r0니까 결국에는 c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r0니까 사실 a, b는 몰라도 돼요. 어떻게든 c 값만 찾으면은 r0죠, 그게. 자, 그래서 최대한 c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 근데 자, 이제 지금 제가 맨 마지막 세 번째 쓴 식에다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랑 2를 대입해 줄 수가 있죠. 그쵸? 마이너스 1이랑 2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식을 먼저 찾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f-1은요 중간 부분 쫙 사라지고 a-b 더하기 c가 나오는데 얘가 4죠. 그리고 두 번째 f에다 2 대입하시면은 역시나 중간 부분 싹 사라지고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값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 b, c 문자는 3개인데 지금 식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상태로는 풀리기 힘들겠죠. 뭔가 다른 거를 찾아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볼게요. 요 세 번째 식에서요. 자, 얘를 좀 가져올게요. 이거 가져오시면은 rx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잖아요. 자, 그럼 제가 요 fx라는 식을요 한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앞부분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있죠. 그쵸? 그런데 뒤의 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식의 요 앞부분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져요. 나머지가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뒷부분을 나눠줬을 때 어떻게 되냐? 그때 나머지가 바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방금 말한 거 써보시면요, 요 나머지 있죠? 얘를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죠. 그럼 몫이 요거 a가 되겠다는 건 바로 나오시죠? 그래야지 여기 ax 제곱이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썼더니 이거 왼쪽 오른쪽 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같은 식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가 더 나올 텐데, 자, 이거 뭐 x에다 적당한 수 대입해도 되는데 저 그냥 요거 전개해 버릴게요. 전개하시면 ax 제곱 나오고 플러스 2a-3의 x 나오고 플러스 a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요거 개수비교법으로 보시면은 b 값이 바로 2a-3이고요. 그리고 c 값이 뭐다? a 플러스 1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서 나오는 거 b는 2a-3이고 c는 a 플러스 1이다. 그럼 이제 요거 연립하시면 다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연립하시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해볼까? 두 번째 식에다가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 이용해가지고 대입을 해보시면은 4a 더하기 2b인데 b가 2a-3이죠? 더하기 c, 요 값이 4래요. 그러면은 9a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 네, 9a가 9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a 값은 1이 나와요. 그럼 a가 1이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c 값은 2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r0는 c고요. 그 값은 2라는 거를 여기서 바로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꽤나 까다로울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의 식 세우기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것도 접근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굉장히 종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쉽진 않았지만 23번도 해봤고요. 24번은 의외로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A의 세로의 길이 나와 있고요. A, B, C 넓이가 각각 이렇게 된대요. 이랬을 때 직사각형 C의 가로의 길이 나왔고 A, B, C 구해라. 그럼 열심히 하나하나 계산을 해주시면 될 텐데, 먼저 A의 넓이를 볼게요. A의 넓이. 문제에서 A의 넓이가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a라고 했죠. 그런데 직사각형 A의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가 나오겠죠. A의 가로의 길이. 그게 얼마일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왼쪽이 3차식이니까 오른쪽도 3차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요거 전개하시면은 이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이제 여기 1차식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바로 나오죠. 그쵸? x제곱이랑 곱해서 x가 나오려면은 x세제곱이 나오려면은 여기는 x일 거고요. 1이랑 곱해서 a가 나오려면은 여기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곱해진 1차식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요거 x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x의 개수 보시면은 x의 개수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1이랑 x 곱하면 x죠? 그리고 2x랑 a랑 곱하면은 2ax입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7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 값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3이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쵸. 직사각형 a의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a인데 a가 3이니까요. 얘가 x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a의 가로의 길이는 곧 b의 가로의 길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b의 세로의 길이를 알 수 있겠죠. 그쵸? b의 세로의 길이 어떻게 하느냐? b의 넓이가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a잖아요. 그쵸? 아, 그럼 이거 뭐예요? 요거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이죠. 그러면은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더라. 그러면 b의 세로의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b의 세로의 길이는 결국에 c의 세로의 길이이기도 해요. 그쵸? 요 길이가 x 플러스 2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c의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c의 넓이가요. c의 넓이 밑에다 할까요? c의 넓이가 x 세제곱 더하기 8x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4a인데 a는 3이니까 바로 대입합시다. 얘가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일단 x 플러스 2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 쓰면 되는데 이거씩 만들어 줍시다. 당연히 요거 최고차항은 x제곱이 될 거고요. 2랑 곱해서 12가 나오려면은 여긴 6이겠죠. 그럼 몇 x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 2x제곱이고 여기 8x제곱이니까 여긴 6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죠. 따라서 아까 찾은 거 a는 3이고 b는 6이고 c도 6이다.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5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계속 반복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번거로울 뿐이지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제 24번까지 쭉 해봤고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그쵸?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들,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으셨을 텐데 한번 찬찬히 고민해 보면서 문제 잘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오셔도 괜찮으니까 공부 잘 해주셔서 중간고사 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방정식과 부등식 넘어갈 텐데 이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고 해도 그 앞에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 다항식에서 다룬 내용들을 모르면은 그 다음에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쭉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